둥둥탐사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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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각자의 전장에서 무사히 살아남아 이 방송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리더 우리 예리이고요. 오늘은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는 저희 채널에서는 은근히 지향을 해왔었는데요. 저희가 둥둥 탐사대인 만큼 가끔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큰 흐름들을 이야기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갈등과 전쟁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죠. 부디 이 에피소드가 공개될 쯤이면 이미 지나간 뉴스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인류가 왜 싸우는지, 전쟁이 무엇을 남기는지, 그리고 전쟁 없는 미래는 가능할지에 대해서 탐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는요. 우리는 왜 기어코 싸울까? 입니다. 뭔가 전쟁 같은 걸 보면서 인간은 원래 싸우게 DNA가 설정된 걸까? 아니면 그렇게 학습되어 배워온 걸까?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출근길 지하철만 봐도 하루에 몇 번씩 싸움이 벌어지고 인터넷 그 댓글창만 봐도 사람들은 꼭 누군가랑 싸우고 있더라고요. 작게 보면 개인의 갈등이지만 크게 보면 또 국가 간의 전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인간은 도대체 왜 싸우게 되는 걸까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결국엔 싸움이라는 게 다 정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 간의 싸움도 인터넷에서의 싸움이건 오프라인에서의 싸움이건 맞아. 결국 정치,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의견이 다른 사람과 의견이 같은 사람, 네 편, 내 편 이렇게 가르는 게 맞아. 자연스러운 걸까? 그런 생각은 저도 들었어요. 결국 우리라는 거를 형성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인간이 모이면 결국에는 하나의 가치를 같이 도모하게 되고 그거를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걸림돌이 되면 공공의 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어떤 자원 때문에 경제적인 맞아. 것 때문에 싸우는 게 대부분이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국가 내부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일부러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익, 정세, 우리의 것을 챙기기 위해서 전쟁을 만들고 아까 말씀해주신 인터넷에서의 싸움도 결국에는 그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기가 원하는 가치에 반하는 사람들을 다 적으로 규정을 하고 맞아. 이제 죽어라 싸우는 건데 내 편,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만들고 싶어하고 그게 더 강해지는 건가? 맞아. 근데 우리도 있지만 개인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이 가진 약간 신념 대 신념 싸움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게 내가 가진 신념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지키고 싶어서 언쟁을 벌이다 보니 그걸 관철시키고자 하는 자와 관철당하고 싶지 않은 자 간의 맞아. 싸움일까? 특히나 인터넷은 정말 피곤하죠. 맞아. 정말 다들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는 느낌이 들고 요새 저는 뭐가 더 싫으냐면 AI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네. 모두가 AI를 기본으로 끼고 이제 막 싸움에 들어가니까 네. 사실 검증도 안 하고 그냥 그걸로 냅다 시비를 맞아. 거는 사람도 너무 많아졌고요. 말만 번지르르 해. 맞아요. 그래서 인터넷 싸움은 진짜 좀 피곤해졌다. 근데 아무튼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이 주제를 받고 약간 얕게 한번 알아봤었거든요. 네. 이런 전쟁의 시작은 그 가영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좀 그 자본주의랑 그 우리라는 게 결성이 되면서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아예 원시인 시절 그때는 되게 평화로웠대요. 오히려 더 나누고 네. 뭐 도와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전쟁이란 것이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소유한다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맞아요. 저 결국 그런 것 그러지 같아요. 않을까요?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결국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는 공격이다. 맞아.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것 같아요. 모든 전쟁은. 그 자료를 읽어보면서 어쩌면 그런 싸움이나 전쟁이 본능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전 좀 그쪽을 믿고 싶기는 해요. 전쟁은 그냥 사회적 환경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 편이고 그래서 사회적 요인으로는 유전자가 아니라 그냥 빈곤, 차별, 뭐 교육 체계 실패 같은 사회 체계라고 지적한 유전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전쟁의 기원이 무엇일까? 언제부터 이 전쟁이 시작된 걸까? 고고학적으로는 선사시대부터 이제 시작을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때부터 집단 간의 전투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해요. 단순히 보면은 식량 문제 때문에 시작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때도 원인이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영토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자원 문제일 수도 있는데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또 있어요. 그냥 내 친구 패서
아, 네. 뭐 생각해보면 작은 싸움에서 저희 초등학교 때 막 패싸움, 맞아, 맞아. 학교 간의 싸움이 일어나기도 네.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뭐 전쟁의 역사에서 또 여자가 빠지지 않잖아요. 맞아. 사랑이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맞아.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대화나 평화적인 방법이 아니라 결국은 누군가를 때린다든가 뭐 무기가 개발됐을 때는 뭐 총으로 싸우든 하면서 누군가를 해를 입히는 방향으로 바뀌어 갔다라는 걸 보면은 이게 학습된 걸까? 이것도? 뭔가 처음에는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몸으로 싸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발전되다 보니까 무기를 들고 무기가 발전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죽일지 생각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말이 일단 안 통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말이 안 통해서 처음에는 그쵸. 네. 힘이라는 수단은 어떤 문화권이든 심지어는 뭐 외계인이든 맞아. 가장 쉽고 심플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니까 막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런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결국에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는 정말 힘이다라는 거를 무시할 수 없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또 그 유전학적으로도 이제 어쨌든 저희도 전쟁의 후계자잖아요. 저 전쟁을 겪고 맞아. 네, 그래서 그게 좀 DNA에 박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그래서 유전이 계속 되는 게 아닐까. 전쟁을 해본 사람들의 유전자가 계속 대물림되기 때문에 네. 전쟁이라는 선택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게끔 학습이 된다. 네. 그래서 일리는 있는 저는 것 같아요. 제3의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라는 많은 학자들의 끝없는 희망과 연구 있잖아요. 그런 맞아요. 거를 수민님처럼 계속 믿고 싶고 제3의 막 축으로 제시되는 막 모계사회 막 이런 것들을 정말 적극 지지하는데 언제 그걸 내가 보고 죽을 수 있을까?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맞아. 그 어떤 침략자도 스스로를 악당이라 부르면서 누군가를 공격하진 않는단 말이죠. 대부분의 전쟁은 영토나 뭐 자원, 종교, 요즘은 또 정치 같은 게 개인과 다수의 목적, 욕망에서 시작이 되지만 의도와 달리 본인이 말할 때는 정의라는 단어로 이제 포장이 된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의는 무엇이고 그 정의를 위해서 싸워본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해졌어요.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일단 구조가 공정한 거. 저는 법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인류에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회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계속 수정해 나가야 되는 법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너무 간단하게 법치주의에 모든 거를 맡기고 행동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을 보면서 융통성 있게 그 상황이 모두에게 공정한 룰로 적용이 되고 있는가? 막 이런 거를 생각하는 편인 것 같은데 이게 말로 하니까 정말 맞아. 맞아요. 말로 하니까 되게 안 와닿지만 네. 아무튼 그 행동이 선을 향하는 거 그러니까 인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향하는 거를 늘 정의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맞아. 어떤 생태계의 이기심을 위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종자들이 전 늘 섞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런 이기심만을 위한 어떤 편법을 쓰고 막 이러는 것들을 벌하는 게 저한테는 정의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 제가 살면서 느낀 정의로움은 좀 그 시비지심을 넘어가지고 약자를 보고도 지나치지 않는 마음이 저는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약자였을 때도 있었고 뭐 제 주변 사람들이 약자일 때도 있었는데 일단 저는 정의롭게 저를 옆에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 네, 뭐 물론 개인적인 시선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진짜 용감하고 정의롭고 멋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많이 맞아. 했던 것 같네요. 저도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약간 질서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 사회적 약속들 있잖아요. 최소한의 규칙. 이거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신뢰랑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서로를 믿으려면 이런 약속을 지켜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네, 질서를 잘 지킵시다. 그럼 그 질서는 어떤 인간의 예의 같은 건가요?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지 않는 것, 차 멈출 때 차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것들부터 뭔가 내가 지키려고 하면 그게 사회적인 질서가 마련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고들이 줄어들면서 뭔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꼰대 같나요?
아니요. 그냥 관점이 다른 거죠. 네. 맞아요. 여러 면을 조명하고 있는 거죠. 사회가 굴러가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 맞아요. 맞아. 제가 첫 회사를 이제 다닐 때 이제 거기서 좀 팀장님이 약간 꼰대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 팀원 중 한 명을 진짜 누르는 거예요. 대놓고. 근데 저희 팀원 중에서 이제 연차가 있으셨던 분이 같이 팀장 옆에 서서 싸바싸바 하면서 함께 누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켜주려고 행동으로 보여줬을 때 팀장에게 전쟁을 선포한 게 아니라 너 이 사람 건들지 마. 이 사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그리고 다행히 그 저희 팀원들 모두 다 그 정의로움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더 이제 힘을 북돋아주고 같이 으쌰으쌰 했던 기억이 있어서 네, 저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몇 명이 딱 스타트만 끊어줘도 사실 맞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선한 마음이 다 누구나 있는데 오히려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더 조용하게 겸손하게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맞아. 어떤 데에서는 참 막 그 지갑 주워서 찾아줘도 도둑으로 신고하고 보는 네, 신고하는 경우도 현금 있잖아요. 없어졌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인류애를 잃었다가 또 여러분들 그런 과거의 경험 들으면서 또 인류애가 다시 충전되기도 하고 참 여러 사람들이 뒤엉켜 사는 세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래서 더 막 선이 무엇인가 악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이 나오는 게 너무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그냥 철학자들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고민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도 맞아.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고. 맞아. 전쟁은 소수의 결정으로 시작을 해서 다수가 대가를 치르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아이러니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평범한 시민으로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희생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전쟁을 보면서 느낀 모순이나 아이러니 같은 게 있을까요? 뭔가 뉴스나 영화, 다큐 같은 것을 보면서도 특히 마음에 남았던 장면이 있다면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국가 권력의 모순? 그쵸. 네. 그게 제일 많이 다뤄지죠. 영화나 이런 데서는. 네. 평화를 위한다고 시작을 하는 척 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독점한 폭력이 전쟁의 수단이 되는 게 좀 모순이라고 보이는데 그 문명을 뭐 이뤄간다. 뭐 이런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좀 그런 야만스러운 것을 정당화를 하고 또 평화를 지킨다면서 폭력을 사용하고 뭐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그 과거의 비극을 미래 세대들이 생물학적으로 좀 고통스럽게 전이를 시키고 그래서 전쟁은 거대한 모순의 집합체이다. 맞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한 지구촌 사회에서는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도 있고 또 전쟁을 겪는 당사자들은 정말 괴로운 시기처럼 느껴진다는 부분에서 진짜 아이러니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더군다나 요즘은 좀 이런 소셜미디어 세상이 되고 나서의 본격적인 전쟁이 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가 봐왔던 그런 다툼들은 보통 내전이거나 정치적 사태에 반발하는 시위대와 어떤 국가 권력의 충돌 그게 좀 크게 일어나는 뭐 홍콩 사태 같은 것들 막 그런 것들을 봐왔었다가 21세기에 이렇게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크게 싸움이 난 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제일 본격적인 사건인데 맞아. 심지어 이제 소셜미디어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는 넘기기만 해도 막 피가 낭자하고 싸우고 막 자기 현실 찍어서 올리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영상이 나오다가 또 넘기면 행복한 일상이고 맞아. 저는 이게 즉각적으로 되게 대조됐던 그 시기가 엄청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막 BBC 같은 데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는 시민들의 그런 칼럼 같은 것들을 되게 종류별로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며칠 전에도 올라왔었는데 국면이 휴전을 한다, 이제 종전을 한다는 식으로 네. 가고 있다가 얼마 전에 미국이랑 이란이 다시 엄청 터지면서 그 얘기가 다시 거의 번복이 된 것처럼 됐더라고요. 거기서 다시 긴장 관계가 다시 된 아이고. 거예요. 네. 그래서 그쪽 인터뷰도 막 여러 개 보고 그랬는데 그 전쟁이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그 속에서 다른 생활들도 하고 맛집도 가기는 간다. 막 이런 인터뷰들을 보는 게 맞아. 너무 그 현 나와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전쟁기라는 점에서 되게 생경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제 소셜미디어로 접했을 때 내가 교과서에서만 보던 전쟁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그 가영님 말대로 그 피드를 올리면서 정말 막 슬프기도 하고 죄책감도 있고 막 그 와중에 제발 여기에 관심 좀 가져달라고 포스팅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넘기면은 또 일상이고 이런 점들이 좀 충격적이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그 두바이에
여러 가지 그 폭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란이 막 네. 미사일을 쐈었죠. 네, 근데 그게 이제 하늘에서 다 이제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잔해만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두 명의 입장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한 명은 내가 보는 앞에서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게 눈앞에서 다 사라지는 걸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 즐겁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한 사람이 있었고 한 명은 너무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는 분의 인터뷰를 보면서 당사자들조차 이거의 그 실제감을 잘 못 느끼는 경우도 있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저희도 분단 국가고 사실상 전쟁이 일어나려면 또 언제든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전 아이러니를 느끼기는 해요. 그렇죠. 누구보다 그냥 멀리서 봤을 네. 때는 제일 위험해 보이는 국가지만 또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막 그들은 그럴 능력이 없어. 막 이런 게 맞아. 거의 그렇게 돼가고 있기는 한데 네. 그렇죠. 저희도 사실은 휴전국이다. 항상 전쟁을 볼 때마다 제일 큰 모순은 아무튼 수민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 결정권자랑 실제로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 다르고 그런 결정하는 세대랑 직접 전쟁에 나가는 세대도 일단 다르고 그런 거에서 오는 모순이 가장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전쟁을 지시하는 사람 따로,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 따로, 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시민도 다 따로. 네, 맞아요. 그리고 막 전쟁이랑 파괴가 있는 반면에 또 그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연대하는 역사도 항상 공존해 그쵸, 온 같이 것 따라오잖아요. 또한 모순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어떤 비극 안에서 피어오르는 그런 사랑이랑 본받아야 될 위인들이 탄생하잖아요. 맞아. 맞아요. 이게 그 전쟁 시작이 특히 정치인 경우에는 그 정치적 목적 하나로 희생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전쟁은 끔찍한 비극임과 동시에 역사적으로 기술의 발전에 촉매가 되기도 했는데요. 기술이나 산업, 국제 질서를 다시 새로 잡는 변화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전쟁이 남긴 물건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것도 진짜 모순인 것 같아. 맞아. 일단 저는 중학교 때 선생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역사 시간에 배우는데 그 일본 약이 정말 잘 듣는다면서 제가 생리할 때마다 주신 거 있었어요. 근데 정말 잘 듣는데 너가 먹는 그 약 그거 한국 사람들, 그 중국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이 만주에서 운영되던 연구 조직에 의해서 좀 실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과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약이 개발됐지만 그 약 아래 나의 맞아요. 수많은 희생이 또 있었죠. 네, 그게 있다고 생각하면 또 그것도 모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와 동시에 인터넷도 사실은 전쟁이 남긴 네, 그 1960년대 미국 국방부가 핵전쟁 상황에서도 끊기지 않는 GPS 끊기지 않는 통신망을 만들자 해서 개발이 되었고 이 기술이 지금의 인터넷이 되었고 저희는 그 인터넷 덕분에 이렇게 SNS를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되게 놀라웠습니다. 맞아요. 그 응급 의료 시스템 같은 것도 결국엔 전쟁에서 다 넘어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앰뷸런스, 뭐 응급실, 맞아. 그리고 응급 환자를 나누는 기준 이런 것도 사실은 전쟁 상황에서 누가 더 위급한지 이런 거를 체계를 세웠어야 하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민간에 보급이 되면서 지금의 응급실 체계가 세워졌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거 보면 모순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은 역시 뭔가 닥쳐야 거기에서 머리를 막 풀가동해가지고 또 뭐를 계속 발전시키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또 이런 생각도 그 해봐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으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런 그런 국제 질서 같은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나? 그 파급 효과를 노리고 네, 이 전쟁으로 인해 이게 생겼는데 그 전쟁 그쵸. 만든 사람 나야. 맞아. 히어로가 되고 싶죠. 자기는 어떤 이런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이런 걸 주도했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걸릴지 모르지만, 뭐가 발전될지 모르지만. 근데 그런 음모론도 실제로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 전쟁이 남긴 뭐 물건이라는 거에서 저는 떠오르는 게 필라테스 정도가 있는데 그 1차 세계대전 때 필라테스가 탄생을 했대요.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좀 침대 스프링을 이용한 운동 장치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필라테스로 좀 진화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패션 쪽도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 밀리터리 룩이나 뭐 항공 점퍼 같은 것도 다 어쨌든 전쟁에 나가기 위한 의복이 이제 패션화가 되었다. 참 진짜 모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전쟁을 통해서 생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전쟁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기구가 사실 유엔이잖아요. 네. 국제적으로 모여서 우리 이제 평화를 유지하자. 음. 그런 국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모두가 모여서 객관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싸우기 전에 합의를 해보자 해가지고 만든 게 유엔인데 저는 그런 거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맞아요. 유엔이 있구나. 그런 데서 이제 관장을 하는구나 하는데 네. 최근에 미국이 이거를 돌연 탈퇴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맞아. 진짜 이거를 탈퇴할 충격적이에요.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게 아예 선택지에 없는 느낌이었어. 네. 난 청와대를 옮기는 것도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약간 그런 맞아, 느낌이었어. 맞아. 이게 청와대는? 가능한 일이었구나. 네. 나한테는 아예 그냥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 상식을 네. 넘어서 어떤 세계 평화를 도모하자라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동의할 것 같은 그 명제를 그냥 걷어차고 맞아. 맞아요. 그냥 세계 최강대국이 네. 네. 그 이미지를 싹 바꿔버리는 그 순간이 정말 무서운 거죠. 네, 그래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맞아. 유엔 평화기구인데. 네, 뭐 물론 평화기구를- 유엔도 여러 가지 말이 어쨌든 네. 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 절대적인 게 없구나. 그러니까 세계 권력과 그 안에 약속이라는 거는 앞에서는 평화를 얘기하더라도 결국에는 긴장 관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또 되게 사무치게 느꼈어요. 맞아요. 저희가 앞서 그 전쟁이 남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었는데, 그럼 지금의 전쟁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길까에 대한 생각도 들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는 갈등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남기게 될지, 경제가 될 수도 있고 군사 기술을 통한 뭐 민간 산업의 흥함 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쟁은 항상 두 개를 남기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파괴도 있고 파괴를 통한 성장이 그쵸, 있을 것 그게 같은데. 따라오죠. 네. 지금 벌어지는 갈등도 결국은 어떤 기술의 변화를 남기게 될지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최근 전쟁을 보면 드론이나 AI 기술을 활용해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더라고요. 그쵸. 저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제일 놀랬던 게 그 작은 드론이 탱크를 터트리는 장면이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쟁의 구조가 좀 변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맞아. 했었어요. 그리고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 통신망 역할을 하는 것도 보면서 그런 민간 기술이 전쟁의 핵심 인프라가 되는 것도 맞아. 좀 세상이 변했다. 순서가 바뀌긴 했어요. 그죠. 네. 아까 말했듯이 지금은 정보랑 데이터가 훨씬 중요한 요소가 됐기 때문에 에너지나 반도체 같은 공급망도 바뀌게 되었고, 앞으로는 국가들이 핵심 기술이나 자원들을 그러니까 국가 내에서 스스로 확보하려는 성향을 좀 띠지 않을까? 그런 경제에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최근 화제가 됐던 뉴스는 저희 천궁2가 두바이에서 그 음. 미사일들을 다 요격했던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군수 산업이 빛을 보고 있는 거는 참 이걸 기뻐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우리 국가가 거기서 힘을 쓴다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힘의 논리에서 우리가 막 밀리지는 않는구나. 네. 그런 류의 든든한 마음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맞아. 쪽에 지원도 좀 잘해서 국제 협상에서 조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면 어떨까. 맞아요. 네. 실제로도 우리 군사력이 전 세계에서 5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군사가 들어가 있는 협상 자리에서는 그래도 밀리지 않는 국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뭐 든든하다고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만 그래도 근데 또 미국이랑 중국도 네. 그런 핵심 기술에 지금 엄청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뭔가 경제 안보라는 명분 아래. 이게 참 과학기술 쪽에도 지원을 좀 이참에 좀 확대를 해서 좀 성장을 도모하면 맞아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국가들이 뭔가 핵심 기술이나 자원을 확보하려는 과정에는 인적 자원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참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번에 전쟁이 어쨌든 미국이 그런 독단적으로 많이 결정해버린 것들이 많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있어서 절대적인 약속이라는 게 없구나. 이거를 아까 유엔 때도 그렇고 반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뭔가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개인적인 교훈도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들에까지도 경제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다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도 되게 정치가 어렵다. 맞아. 네, 그런 생각도 해보고 경제 제재가 되게 무섭잖아요. 패권 국가가 아닌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국가 간의 관계나 그게 막혔을 때의 대체제들 이런 것들을 항상 모색하고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번에 이란, 그러니까 중동이 어쨌든 묶이게 되면 석유 문제가 제일 많이 터지고 실제로 지금 유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예 석유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면 어떨까? 그럼 정말 맞아. 판도가 바뀔 텐데 막 이런
망상을 좀 해보기도 했답니다. 석유 의존도를 아예 낮추는 방향으로 모색하면 좋을 것 같은데 대체 에너지 개발 화이팅. 네, 그런 말 들을수록 진짜 인적 자원이 중요하고 개인들도 좀 생각을 열고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분야들에 대해서 우리 자원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도 개인으로서도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한 번씩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너무 신기하다고 해야 될까요? 제 머릿속에 있던 전쟁은 그냥 폭탄 떨어지고 막 불, 막 연기, 뭐 먼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진짜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 이거를 하이브리드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사이버 공격과 그런 자율 살상 무기 맞아. 그런 고도화된 기술의 발전이 좀 나중에는 인간들은 인간대로 있고 AI끼리 싸우려나? 그렇게 되면 전쟁이 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 거의 인형 싸움이 되는 건데. 그쵸. 그럼 그냥 온라인으로 맞고를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맞고를 치자.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온라인으로 우리 공평하게. 시원하게 맞고 쳐가지고 진 사람이 다 네. 맞아요. 아, 그리고 저는 그냥 진짜 평화롭게 국가 관계도 좀 상호 의존적이고 전략적으로 분리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악순환이 끊기지 않을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전쟁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길까라는 질문을 받고 저는 그냥 또 무서운 생각만 들었는데 좀 지금의 이 갈등 또한 좀 모두한테 유전적으로 각인이 돼가지고 고통의 대물림을 하게 되지 않을지 저는 그게 너무 걱정되고 무섭습니다. 그 국가 관계도 그 원래는 상호 의존적이었다면 이제 아예 좀 전략적으로 분리된 것 같고 그래서 폭력의 악순환이 멈추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대를 진짜 끊어보고 뭐 내가 끊을 순 없지만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게 힘이라는 게 어떤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네. 팽팽한 균형 속에 있다가 어떤 패권이 장악해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막 긴장 관계에 놓이고 막 이런 그 격변기 속에 다시 들어온 것 같아서 이게 언제 다시 안정기로 들어갈까 맞아. 이게 좀 아득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너무 그걸 생생하게 접하다 보니까 지금 뭐 저희가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 평화로운 일상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진짜 그걸 우리가 당해버리는 입장이라면 이것도 지금 너무 팔자 좋은 상황인 거잖아요. 아, 그래서 제발 멈춰줘. 그래서 그런 정말. 시뮬레이션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생존 키트나 이런 거를 더 많이 구매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재난 가방 같은 거 미리 네. 쌓는 연습도 해보고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막 검색해 볼 때가 더 빈도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맞아. 생존 스킬 같은 거 괜히 더 찾아보고 네. 우리나라에 핵이 떨어진다면 하면서 릴스에도 올라오잖아요. 몇 초 안에 어디를 가야 된다. 근데 그런 양산형 쇼츠가 많이 보이는 것만 봐도 요즘 시대가 너무 불안정한 네.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과연 전쟁 없는 사회가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만약 인간끼리의 전쟁이 끝난다면 다음 갈등 대상은 AI나 아니면 전혀 다른 형태의 경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쟁 없는 사회는 일단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인간이 너무 문화권이 다르고 각자 영원히 고집할 수밖에 없는 가치가 또 있잖아요. 절대 굽힐 수 없는 그들만의 종교가 너무 강하게 맞아. 이슬람 뭐 이런 쪽도 그렇고 그거랑 어떤 패권 국가들의 그런 욕심 이런 거 사이에서 계속 비위를 맞춰야 되는 그런 작은 국가들의 또 그런 팽팽한 긴장감 이런 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그치만 어쨌든 서로 잃을 게 많아지잖아요. 점점 다 발전을 할 테고. 그래서 전쟁의 그 수 자체는 옛날이랑 비교하면 줄어드는 모양으로 나아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요새가 갑자기 늘어난 거지. 어쨌든 긴 역사에서 보면은 줄어드는 건 맞을 텐데 전쟁의 모습은 갈수록 많이 바뀔 것 같긴 해요. 그 국가들이 형성되고 뭐 자본이 도는 이상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 그 전쟁의 모습이 바뀐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에 좀 공감을 한 게 예전에 내가 만약에 전쟁을 당한다면 뭐 폭탄이나 총 네, 이런 것들에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 이 일생에서 전쟁이 난다?
그럼 저는 뭔가 AI가 이렇게 제 심장을 이렇게 가볍게 뚫고 지나갈 것 같아요. 아, 훨씬 더 먼 미래의 어떤 전쟁이네요. 뭔가. 네. 네. 더 소형화가 됐네요. 그래서 더 공포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더 가볍게 가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옛날부터 그 영화랑 콘텐츠에는 그 로봇들한테 지배당하는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들은 인간보다 더 감정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진짜 표적 그 자체겠죠. 전 한편으로 내가 표적이 될 만큼 내가 뭐 될까? 이 생각도 갑자기 들어요. 잘 은신하면 어떻게든 네.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아, 회로를 막 혼자 그려보거든요.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회피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런 도발 정도의 규모로 네. 미사일이 떨어진다면 근데 일단 서울에 쏘려고 하려나요? 일단 무조건 수도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근데 지방에 내려가 있어. 음. 되게 작은 군 단위의 네. 지방에 있으면 조금은 표적에서 1표적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맞아. 전쟁이 일어난다. 근데 그 전쟁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 슬프고 분하게도 그 여성으로서의 그건 너무 뻔해요. 맞아. 결말이? 그냥 죽을래. 맞아. 맞아. 근데 실제로 전쟁 후에 그래서 제네바 협약 같은 거가 생긴 네. 이유가 어쨌든 민간인은 살상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생긴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런 협약을 맺어서 민간인은 가급적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게 국제적인 맞아. 약속이 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지금 민간인도 사상자로 나오고 심지어는 막 학교를 공격해서 국제사회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비난을 받는 건 받는 거지만 이미 일어난 건 일어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약속도 영원하고 그걸 믿을 수 없다. 맞아요. 그게 또 저를 무력하게 해요. 맞아. 그리고 이제 뭐 민간인을 지키자. 군인도 이제 동원돼서 이제 희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줄이자고 해서 AI끼리 드론으로 막 싸워요.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것들끼리 내보내서 싸워서 이기는 쪽이 승기를 가져간다? 그럼 이건 기술력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맞고 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둘이 그냥 투장이 만나서 맞아. 그냥 포커 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싸우다가 진짜 타격이 있으려면 실제 인간을 살상해야만 진짜 타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술적으로 싸우다가도. 그리고 참 지도자가 갈수록 중요한 것 같다 역시. 맞아. 한때는 저는 지도자가 누가 됐건 국제적으로 어쨌든 각자의 정치적인 체계가 있고 공석이 되더라도 잘 굴러갈 수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해봤는데 그럼에도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점점 갈수록 느껴요. 맞아요. 생각보다 한 나라의 수장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엄청 크구나. 뭐 맞아.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네. 국제 질서 수준의 그거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도 네. 될 수 있구나.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투표합시다. 네. 다른 권력은 되게 차치하더라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이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잘 맞아요. 정말 중요하다.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치기 전에 좀 더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전쟁 얘기가 나와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그 요즘에 릴스나 틱톡을 넘기다 보면 막 세상이 요지경일 때다 막 이런 밈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막 불타는 집이 막 배경으로 나오고 네. 어떤 건지 좀 예상되실 거예요. 그 위에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업이 막 베이커야. 그럼 자기가 그냥 일을 하는 그러니까 베이킹을 막 하는 영상이라든지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고양이랑 노는 영상 이거를 올려요. 그러니까 막 세상이 전쟁 중일 때다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런 그 류의 밈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거는 그래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떤 거는 묘하게 그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같은 밈도 이렇게 오독할 수가 있구나 싶은데 생업을 이어가는 건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개인으로서 크게 이 노력감 앞에서 할 수 있을 게 없으니 각자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이미지인데 그냥 내 취미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그냥 고양이랑 놀고 막 친구들이랑 맞아. 셀카 찍고 막 이런 거를 전면에 내세우는 건 뭔가 알 바 아니다라는 느낌이라서 둘은 분명히 다르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분명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을 배경처럼 소비만 하는 맞아. 그건데 꽤 불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감정적인 피로로부터 이게 스스로를 뭐 보호하려는 반응일 수 있어 막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거는 좀 냉소적이거나 맞아요. 도덕적인 그냥 무관심으로 표출되는 것 같아서 이건 지양하면 좋겠고 이런 밈이 퍼지는 것도 제가 만약에 전쟁 당사자 그런 국가의 사람이면은 정말 너무
너무 싫을 것 같고. 맞아요. 이거는 한편으로는 2차적인 좀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당연히 남이 나를 도와줄 걸 기대하진 않지만 맞아. 그걸 두고 너네 전쟁하든 말든 뭐 난 놀 거야. 막 이런 음. 거를 굳이 만들어서 올린다는 거는 너무 생각 없는 행동이 아닌가? 네. 막 이런 저격을 맞아. 갑자기 굳이 우리 보여줄 필요가 없는 듣는 부분인데. 사람들은 그런 네. 국가 사람들 없는데 아무튼 근데 한편으로는 이 밈 자체가 뭔가 현재 지금 2026년의 전쟁과 인터넷 문화를 그런 단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세계의 비극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또 밈으로 가볍게 흘려보내기도 하는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런 넋두리. 네. 그래서 아무튼 나의 일상을 착실하게 그럼에도 묵묵히 할 건 한다. 이거랑 알바 아니다는 너무 달라요. 맞아. 너무 맞아요. 달라. 내가 하는 일을 묵묵히 하는 게 설령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지언정 그거를 막 난 무관심 내 알바 아니야 이거랑은 너무 다르죠. 맞아요. 맞아. 그걸 굳이 보여줄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네. 너무 관종이라서 그래. 정말 그런 사람들은. 네. 네, 저는 과거에 이제 근본이 되는 책들이나 콘텐츠를 찾아보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콘텐츠나 책을 추천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뭔가 그런 것을 소비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책을 하나 펼쳐봤었는데 그게 정말 유명한 벽돌책이 하나 있습니다. 총균세라는 네. 책을 아십니까? 클래식.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책은 지리학자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집필한 책이고요. 이분이 뉴기니에서 자료를 수집하러 가시다가 좀 유명한 정치인에게 한마디 질문을 받아요. 그게 당신네 백인들은 그토록 많은 화물을 발전시켜서 뉴기니까지 가져왔는데 어째서 우리 흑인들은 그런 물건들을 만들지 못한 겁니까? 라는 질문을 이 책 속에 담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화물이라는 것은 총, 쇠도끼, 약품, 의복 등 근대 문명의 산물을 의미했는데요. 이 다이아몬드 씨는 이 현지인의 질문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답을 내놓기 위해서 25년 동안이나 인류학이랑 생물학, 지리학을 넘나들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물이 지금의 유명한 벽돌책 총균세가 되었습니다. 네, 인류의 문명의 차이는 인종이 아니라 환경과 지리적인 조건에서 비롯됐다는 관점을 제시하면서 전쟁과 역사를 좀 보는 시각을 넓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세계 질서나 국가 간의 격차를 이해하는데도 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지 않나 라는 생각에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정말 국가를 잘 타고 태어나는 게 정말 운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자원만 하나 잘 가지고 있어도 평생의 무기가 될 수 있고 맞아. 지금 중동 국가들이 사실 그렇고 그런 땅만 잘 타고 태어나도 어떤 식량난에서 조금 덜 걱정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은 공부가 될 수 있는 책인데 벽돌책이라서 정말 이 진입 장벽이 꽤 높아요. 꽤 그런데 높아요. 요새는 이런 책들은 정말 더 쉽게 설명해주는 채널도 있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유튜브에 찾아만 봐도 저는 이거 완독하는데 2주 걸렸거든요. 근데 이걸 1시간으로 요약해 놓은 곳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읽어보진 못했는데 네. 근데 지금 예리님이 이렇게 요약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근데 영화만 봐도 좀 예를 들어 뭐 미국 영화나 유럽 영화들의 그 연도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연도의 배경이 그 당시 우리나라는 전쟁통일 때 그러니까 맞아, 너무 맞아. 그 극명하게 대비되는 때가 많아서 그 미국 영화에서 뭐 몇 년도 뭐 했는데 막 너무 평화롭고 맞아. 막 바비의 집 같은 게 나오면은 진짜 막 약간 가슴을 막 치거든요. 마르코는 9살이라는 일본 애니의 시대상과 검정 고무신 우리나라 애니의 그 시대상이 동일하다는 점에서도 좀 맞아요. 그게 인터넷에 한참 화제가 네. 된 적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참 우리의 비극이 일본은 그때 군수산업으로 정말 맞아요. 호황을 누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참 전쟁이라는 게 누구한테는 또 호재가 되기도 한다. 맞아요. 그런 게 참 씁쓸해요. 그래서 이제는 참 나이 먹고는 어떤 창작물들을 볼 때 그 배경이나 막 감독이나 이제 이런 거를 네. 따져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래서 어떤 것들은 막 못 보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 좀- 나이를 지나면 이제 못 보는 것들이 막 음. 생겨. 그 가치관 같은 게 이미 내가 생겨버리면. 네. 맞아요. 막 특히 그 일본 쪽에 제가 뭐 오타쿠이긴 합니다만 좀 못 보겠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면 맞아. 막 너무 자기들을 너무 그 슬프고 막 힘든 그런 상황으로 묘사를 해놓은 걸 보면은 좀 못 보겠어요. 그런 양가 마음이 들 감정이 때가 들죠. 있죠. 그리고 네. 뭐 감독들이 그냥 입을 다물고만 있어도 되는데 뭘 그렇게 인터뷰를 많이 하는지 맞아요. 모르겠어요. 콘텐츠로서 뭘 그렇게 소비하고 자꾸 싶은 후원을 나도. 하고 맞아. 뭘 그렇게 자꾸 어느 쪽을 너무 격렬하게 지지를 하고 막 그러는데 제발 좀 창작물로 잘 보게끔 맞아. 자아를 좀 숨겨주셨으면 차라리. 맞아. 그런 역사를 생각하면 좀 콘텐츠를 볼 때도 많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쟁과 관련된 콘텐츠라고 하면 저는 단연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 있는 그 육군 부대인 이지중대의 이야기를 담은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드라마고 이게 2001년대 제작이 됐을 거고 매 회차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실제 사건을 겪은 인물들, 그 할아버지들의 인터뷰로 시작한다는 점이 되게 몰입을 높이고 그 워낙에 유명 시리즈라서 전쟁 관련 콘텐츠에서는 늘 오르내리는 작품이고요. 라이언 일병구학이랑 묶어서 추천이 많이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라이언 일병보다 전쟁을 묘사하는 점에서는 좀 더 사실적이고 작품성이 있게 느껴졌어요. 라이언 일병구하기에는 맷 데이먼이 나온다는 점에서 그 시각적인 충격은 있기는 한데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는 그 전쟁의 여러 가지의 역할들, 각 부대와 네. 그 안에 있는 그런 군인들의 각 역할. 어쨌든 회차가 다르다 보니까 한 편의 영화로 이루어진 것보다는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몰입감, 사실감 뭐 이런 것들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저는 생각난 게 그 덩케르크, 그 크리스토퍼 놀란 맞아. 감독의 덩케르크인데요. 이 영화의 배경이 1940년에 실제로 있었던 그 덩케르크 철수 작전을 배경으로 했다고 해요. 이 영화 속의 병사들은 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어떻게든 살아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이 감독의 그 특징이 막 음악적인 부분, 막 사운드로 진짜 관객들을 되게 압도하고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큰지 영화를 보고 나면은 막 심장이 막 벌벌벌 떨릴 정도로 표현을 잘 해놓은 영화라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덩케르크는 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서로를 구하려고 했던 인간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합니다. 저도 덩케르크 보고 진짜 전쟁에 몸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고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도 말했듯이 뭐 인간이 폭력적이다, 막 살인 본능이다, 어쩌고 막 이런 말들이 있긴 한데 저는 그것을 통제하는 전두엽과 그리고 또 타인의 아픔에 반응하는 연민 역시 인간의 아주 강력한 본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도 완전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 네, 그래서 결국 가장 강해서 살아남는 종은 좀 남을 잘 해치는 종이 아니라 그 폭력 앞에서도 함께 촛불을 들 수 있는 종일지도 모른다. 맞아요. 바라봅니다. 맞아요. 진짜. 뭔가 그런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그런데 뭔가 정반합처럼 그 세상의 규칙처럼 정말 극으로 치달아서 이러다가 다 죽을 것 같을 때 그런 사람들이 정말 들풀처럼 막 일어나서 버티고 그렇게 맞아요. 다시 일으키고 하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 오는 게 아닐까? 맞아. 근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다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그게 참 되지 않아요. 오늘 이제 이렇게 전쟁이라는 조금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전쟁은 늘 반복되어 왔고 동시에 그 안에서 기술이나 사회도 크게 변화해 왔죠. 아까 말했던 위기의 순간에 진짜 선을 베푸는 사람들도 그와 동시에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전쟁은 참 모순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토크였습니다, 오늘. 네. 그래서 누군가는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겠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뉴스 한 줄일 뿐일 수도 있고 당장의 현실이 더 전쟁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언젠가는 이 전쟁이라는 단어가 교과서 안에서만 등장하는 완전히 지나버린 과거의 단어가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바라보면서
오늘도 각자의 전장에서 살아남은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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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네, 저희는 다음 탐사에서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즐겁게 얘기를 나눠볼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둥둥 탐사대